안녕하세요. 장기고등학교 진로교사 구본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고2 학생 여러분, 2학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긴장하고 계실 텐데, 불과 이제 5개월 뒤면 여러분들이 3학년에 들어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이 황금 같은 2학기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그래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의 입시 전형을 살펴보면서 어떤 변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는 게 여러분들이 2학기를 준비하는데 아주 적절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고1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시 전형이 지금 고2 학생들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잘 참고하시면 여러분들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2023 대입 설명회를 들어가 볼까요? 자, 서울권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는 게 우리 진행상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2023 대입 패러다임의 핵심은요, 다른 데 없습니다. 여러분들 고교학점제에 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뭘까요? 예, 고교학점제는 여러분들의 각자 자기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교과목을 충실히 그리고 폭넓게 공부해라. 이것이 고교학점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교과목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선택한 교과목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 공부한 내용들이 어떻게 축적되어 있는지, 어떻게 폭넓게 그 지적 성장이 확대되었는지, 이것이 대학에서 뽑고 싶어하는 인재의 첫 번째 평가 요소입니다. 자, 고교학점제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보를 찾는데 매우 힘들어 하는데 선생님도 가장 객관적인 정보를 찾아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객관적인 정보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각 대학교 입학처에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장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별 또는 전형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알고 준비하는 것이 더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2학기가 너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한 학기 정확하게 알고 준비한다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고교학점제와 대입 패러다임의 변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표가 있는데요. 이 표가 무엇을 나타내냐면 대학이 어떤 학생을 뽑고 싶어 하는지, 대학의 입장, 대학이 우수한 학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우리 대입제도의 변천사와 함께 연관지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2008년도라는 이 기준선이 나오는데요. 이 2008년도에는 바로 입학사정관 전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어떤 게 주축이 되었냐면요. 바로 입시 중심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 그리고 획일적인 교육 방식, 그리고 학생들하고 성적 경쟁을 통해서 가장 성적이 높은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많이 듣고 있는 바로 정량평가적 세계관이 바로 2008년 이전까지의 세계관이에요. 정량평가가 뭐냐면요, 양을 측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결과치, 그러니까 바로 성적이라는 그 결과치 가지고 성적이 높은 학생이 우수하다라고 생각하는 평가 세계관이 바로 2008년 이전의 세계관입니다. 이건 반드시 나쁜 거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2008년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우리 충분히 평상시에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겁니다. 전체적인 성적은 다 높진 않더라도 나는 언어적인 기능이 뛰어나서 언어와 관련된 교과목의 학습은 매우 흥미도 있고 성적도 잘 유지가 되고, 또는 어떤 학생은 창의적인 영역 또는 신체 운동적 어떤 영역, 이런 영역의 강점을 나타내면서 학생들이 그 개별적으로 타고난 어떤 강점 재능을 중심으로 학생들을 평가하는 것이 성적 결과로만 평가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이 세계관이 바로 2008년 입학사정관 전형이 나오면서 대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정시 중심에서
수시 중심으로 그렇게 옮겨간 것이고요. 그래서 획일적인 것보다는 개별화 교육으로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정량 평가보다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정성 평가가 그래서 대두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핵심 화두겠죠. 고교학점제가 바로 언제부터 공식적으로 들려왔냐? 바로 2017년도에 고교학점제라는 이 공식적인 용어가 등장하게 되면서 바로 여러분들 학생의 개별적, 학생 개인의 진로와 관련된 개별적인 학생 성장이 더 중요하다라는 관점으로 이것이 발전하면서 자, 드디어 2023 서울대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2023 입학 전형 예고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바로 뭐가 드러나나요? 네, 맞습니다. 수시는 말할 것도 없고 바로 정시에서도 교과 평가가 실시되는 겁니다. 교과 평가. 이 교과목이라는 것은 고교학점제에서 무엇이죠? 예, 여러분들이 학생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교과목을 많이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학교에서 자기 진로와 관련된 교과목을 좀 더 많이 배우고 그런 것을 대입평가하고 동떨어져서 대입평가가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대입제도하고 그것이 연계가 되는데 그러면서 이 서울대에서는 과감하게 수능 중심으로 뽑는 이 정시에서도 일정 비율을 교과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도 교과목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 과정 스토리를 평가로 반영하겠다. 이거는 매우 혁신적인 반항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 서울대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서울대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은 여러분들이 3학년이 되는 내년이나 지금 우리 고1 학생들이 3학년이 되는 내후년이나 아마도 이 서울대에 이 교과평가가 들어간 수능에서도 교과평가를 실시한다라는 이 철학적 관점이 좀 더 많이 확대되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도 변하고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교학점제를 굉장히 중요하다. 고교학점제가 대입제도하고 연계가 돼 있다. 요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대학을 가는 방법을 한번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해볼게요. 대학을 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죠? 네, 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수능입니다. 수능. 이 정시 수능. 이 수능은 수능 성적으로만 가는 게 기존의 패러다임이었는데 자, 여러분 지금 우리 강의를 듣는 우리 고2, 고1 학생부터 뭐가 반영이 된다? 네, 수능에서도 교과목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교과목 학습 스토리, 지적인 성장 스토리를 평가하는 교과가 들어간다. 이건 아주 굉장히 혁신적인 방향이죠. 이렇게 수능으로 가는 방법 그리고 학생부 위주로 들어가는 방법이 투 트랙으로 있죠. 바로 첫 번째는 학생부 위주 전형인데 이 교과 전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학생부 위주 전형인데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니까 교과, 비교과 여러 가 때로는 뭐 수능 최저학력 기준처럼 수능 성적도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이 교과 전형은 기존에는 어떻게 학생들이 선발되는 거죠? 수능하고 비슷한 구조였죠? 어떤 구조? 예. 정시가 수능 성적이라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바로 여러분들의 교과 내신 결과로만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였었죠. 그런데 이 교과 전형이 바로 2023 지금 고2 학생 여러분들한테 아주 굉장히 큰 변화의 핵심, 즉 변곡점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이 논술 전형은 국가에서는 논술 전형이 사교육을 유발한다 그래서 가능한 한 지양하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는 서울권 주요 대학은 이 논술을 없애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논술은 학생들이 이 배웠던 지식을 총활용해서 본인들의 사고를 기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글로서 나타나는 게 뭐죠? 바로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 또는 창의적인 사고력, 그리고 학생들의 지적인 탐구 능력 등이 이 글 속에 드러나게 돼요. 자, 공교롭게도 여러분들이 다 진학하고 싶어하는 이 서울의 주요 대학은요, 이 논술 전형을 거의 없애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술 전형도 쉽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대학을 들어가는 방법은 정시, 수능 이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수시에 한 3가지, 4가지가 있는데, 수시에 학생부 위주 전형의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비율로 살펴볼게요. 먼저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비수도권, 그러니까 서울권이 아닌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으로 봤을 때, 각 전형별로 어떻게 나뉘어지나, 이 수시에서 보시면, 이 오른쪽에 이 학생부 교과 전형, 이 내신을 위주로 선발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압도적으로 많지요?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은 12%로 확 줄어버립니다. 이상하다. 수능이 막 늘어난다는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한 20% 정도로 역시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의 관심사는, 많은 학생들의 관심사는 아무래도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수도권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수도권을 보시면 수능이 32.8%입니다. 그리고 수능만큼 많은 것이 저기 학생부 종합이 늘어나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만큼 학생부 교과도 늘어납니다. 큰 변화는 수능이 늘어난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더 늘어난다, 그리고 수도권으로 오니까 논술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 네, 바로 이 부분인데,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들 수능이 40% 늘어난다고 들었는데, 왜 32.8%인가요? 네, 맞습니다. 수능을 40%로, 기존에는 원래 수능이 한 30% 정도 됐거든요. 이거를 40% 늘린 거는 어떤 대학이냐면, 바로 오늘 살펴볼 주요 16개 대학만 수능을 40%로 확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예,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이 수능을 40%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16개 대학만 40%로 늘리는 겁니다. 기존에 30%에서 한 10% 정도 늘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대학들인데요. 바로 서울 16개 대학의 전형 유형별 모집 비율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성, 한의, 서강대, 성대, 한양대, 이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건동홍숙해서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까지 해서 숭실대까지 해서 16개 대학인데요. 요 대학들을 이제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배열한 겁니다. 보시면 요 대학들만 수능을 40%로 늘린다고 그랬죠? 자, 오른쪽에 수능을 보시겠습니다. 아, 네, 맞네요. 역시 수능을 40% 정도로 다 맞춥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학생부 위주 전형의 투트랙, 즉 교과와 종합이 있는데 교과와 종합이 한 45에서 한 50% 정도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수능이 늘어났다. 그래서 수능만이 여러분들이 대입을 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역시 여러분들이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이 16개 대학에서는 학생부 교과 종합 전형이 줄지 않는다. 줄지 않고 여전히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 전형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한 것처럼 이 인서울의 서울권 대학에서 논술을 없애지는 않고 10% 정도로 유지는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좀 전에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좀 큰 단위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학생들은 없겠죠. 이렇게 큰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수능 40%, 학생부 교과나 종합, 그래, 어느 정도 비율 차지하고 있고, 논술이
사라지지 않고 있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많은 학생들을 뽑네. 학생부 종합 많은 학생을 뽑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게 왜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건데 이제 다음 화면이에요. 자, 이걸 보시면 복잡하죠? 자, 왜냐면, 자,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고려대학교의 2023 고려대학교의 그 수시 정시 입학 전형별 학생 비율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자, 건축학부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건축학부는 총 모집 인원이 43명인데, 자, 수능을 보겠습니다. 수능이 한 40%죠? 그러니까 43명이 40%인 19명 정도를 정시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충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나머지는 다 수시로 뽑아 수시 많이 뽑네 이렇게 확인할 텐데 자 보시겠습니다. 실제 팩트는 각 전형별로 이렇게 또 찢어지는 거예요. 골고루 나눠지는 거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6명. 6명 안에 들어야 돼?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이 11명. 학생부 종합 고른기회 전형 2명, 논술 5명. 이런 식으로 해서 총 인원이 수시, 정시, 크게는 수시, 정시 비율로 나뉘어지고 수시 내에서 또 이렇게 나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겁먹지 마세요. 이미 겁먹은 것 같은데 겁먹지 마시고 쫄 필요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했다면 항상 열심히 준비했다라면 여러분들은 합격권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 맞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5명 안에 들어?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지원하는 학생들이 아마 여러분들하고 다 비슷한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우리 구조상 지원하는 구조상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그 자료는 고려대 거라고 그랬죠. 고려대를 희망하는 정도면 학생들의 내신이 어느 정도일까요? 네, 맞습니다. 내신 높습니다. 그리고 논술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준비한 학생들이 당연히 논술력 갖췄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고려대를 지원했다면 역시 뭘까요? 내신도 어느 정도 됐고 논술도 갖췄기 때문에 지원을 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나보다 월등히 다른 학생들은 다 잘해라고 괜히 먼저 섣부른 판단해서 괜히 이 기회를 날려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여주는 이유는요. 총 인원수로 봤을 때는 우리가 몇 퍼센트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디테일하게 각 대학의 입학 전형으로 들어가면 학과마다 또는 이렇게 전형별로 인원이 더 찢어진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자, 가장 객관적인 대입 정보는 대학교 입학처에 있다라고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대학교 입학처에 도대체 어떤 정보가 있을까요? 네, 이거는 중앙대학교 입학처의 화면입니다. 자, 보시면 자,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은 2022 지금 현재 고3 학생들에 대한 내용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지역균형 전형에 대한 안내를 영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것도 안내를 영상으로 만들었고요. 역시 논술 전형도 영상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중앙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다빈치 전형과 탐구 전형 이 투 트랙으로 하는데 이 두 전형의 차이를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어려워하지 말라고 역시 이 자료도 동영상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년도 수시 입시 결과도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자료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런 자료 실제로 들어가 보시면요. 실제로 중앙대 정도인데 굉장히 높은 내신으로 다들 붙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 내신으로 붙는 학생도 있었네? 이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역시 모집 요강, 디테일한 모집 요강이 또 따로 있고요. 그리고 가이드북이라고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 교과전형 또는 논술전형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가이드북이 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네. 각 대학교 입학처에는요, 이렇게 가장 객관적인 자료들이, 가득가득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고2 또는 고1 학생들이 이 방송을 시청하잖아요. 자,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영상을 시청했다면, 이번 주 주말에 반드시, 희망하는 대학의 입학처를 들어가서 자료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왜 이 대학교 입학처의 자료가 가장 객관적이다. 여기저기서 나오는 정보들이 약간 좀 각색이 돼 있어요. 각 기관별. 그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의 특징에 따라서 어디는 정시를 좀 부풀리고, 어디는 뭐 학생부 교과를 부풀리고, 어디는 좀 논술을 부풀리고, 막 이런 것이 좀 영향이 있는 자료들이 실제로 되게 많습니다. 선생님도 가장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항상 균형점을 맞추려 노력하는데 저 역시도 각 대학의 입학처를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다운받고 그 정보를 학생들하고 같이 공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교 입학처 이 자료 꼭 확인하라고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는 우리 학부모님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대학교 입학처 꼭 자녀하고 한번 같이 들어가 보셔도 좋고 부모님들이 직접 들어가 보셔도 아주 좋은 자료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서울권 주요 대학의 전형별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를 볼게요. 자, 이 표는 제가 서울대 입학처에서의 서울대 입학 전형 자료 책자를 가지고 여러분들 좀 보기 편하라고 따로 정리를 한 겁니다. 정리를 했는데 이 전형별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수시 중심으로 정시는 어차피 수능 중심이니까 수시 전형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이게 어떤 구조로 했냐면요. 이렇게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두 개가 있다. 첫 번째는 지역균형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있고 총 565명을 뽑는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 일반 전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1,408명을 뽑는다. 이렇게 해서 이 첫 번째 칸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그 대학의 전형의 이름, 명칭과 뽑는 학생 인원수를 표기해 놨고요. 이 두 번째 칸은 이게 어떻게 뽑는지, 뽑는 방법을 표현한 건데, 자, 1번은 위에서 1번이니까, 자, 지역균형 선발이 어떻게 뽑냐? 자, 서류를 통해서 3배수를 뽑는데, 자, 화살표 있죠? 그러면 1차가, 이거 1차라는 거고요. 1단계가 서류 평가인데 3배수를 뽑고, 그 3배수 안에 든 학생들을 가지고 화살표, 즉, 2단계로 면접을 본다. 그래서 최종 학생을 선발한다. 이런 방식이고요. 자, 요 밑에 요 내용은 뭐냐면요. 바로 최저학력 기준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1번, 2번, 1번, 2번. 근데 이건 1, 2번을 같이 해놨죠. 그러면 이게 최저학력 기준이 이 두 전형이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균과 일반 전형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최저학력 기준이 똑같다. 자, 어떻게? 세 개 영역 등급의 합이 7, 즉 대학에서 반영하는 영역은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 네 가지 영역입니다. 이 네 개의 영역 중에서 세 개 영역의 등급의 합이 7. 그러니까 뭐죠? 어떻게 되는 거죠? 적어도 한 개 영역당 2등급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요거 잊지 마세요. 자, 한 개 영역당 1등급이나 2등급 정도 아니면 좀 넉넉하게 해서는 2등급 정도 나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대학들의 최저학력 기준이 대부분 그 선에서 다 되더라. 이걸 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냐면 이게 대학마다 또 각 대학이 인문계열, 자연계열마다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그걸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렇게 디테일한 건 여러분들 고3 돼서 살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 서울대는 학생부 종합전형만 있다. 왜? 학생부 교과 없다? 논술 없다.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균, 일반 전형이 있고 지균은
서류 평가 후에 면접으로 뽑고, 일반 전형은 서류 평가를 통해서 2배수를 뽑고 나서 2단계에서 면접과 구술을 통해서 최종 선발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최저학력 기준은 3개 영역의 등급합이 7.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서울대는 수시가 60%인데 수시 60%가 올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거, 이 기타를 보시겠습니다. 이 서울대는 기타에서 정시를 꼭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바로 지금 우리 현재 고2 학생들부터 정시에서 혁신적인 개선이 나왔죠. 그것이 무엇이었죠? 이 붉은색, 바로 교과 평가가 들어간다. 즉, 정시에서는 기존에서는 수능 성적으로만 학생들이 선발되었는데 학생부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이 교과 평가가 40% 또는 이 교과 평가가 20% 반영이 되면서 학생을 선발하더라. 즉 수능에서도 교과 평가를 하더라. 이것이 아주 혁신적인 방향이었죠. 자, 이것 때문에 이 기타에 좀 났고요. 이 교과 평가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시면 이거 중요합니다. 교과 이수 현황, 즉 여러분들의 진로 희망에 따라서 자기가 공대다 그러면은 수학과 과학 과목을 위주로 교과목을 선택해서 이수를 했을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들이 그 희망하는 학과와 관련된 교과목들을 어떤 걸 배웠는지, 그리고 그걸 위계를 잘 지키면서 배웠는지, 심화학습도 이 학생이 이수를 했는지 이수 현황을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그 학생들이 선택한 교과목을 보고 이 교과목을 보니까 우리 과하고 맞는 학생이네라는 전공 적합성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과 이수 현황을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교과목별 성취도, 성적을 봅니다. 9등급제에서는 1등급도 9등급 몇 등급이냐, 또는 뭐 ABC에서는 A이냐, B이냐 이렇게 교과 성적을 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바로 이 학업 수행 내용을 본다라는 부분이에요. 학업 수행 내용은 여러분들 학교생활 기록부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학교생활 기록부 전 영역이 아니고요. 바로 교과 세특 부분만을 가지고 학업 수행 내용을 평가한다. 자, 보십시오. 서울대 지원하는 학생님들입니다. 다 학교별, 각 고등학교에서 다 뭐 1등, 2등 뭐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겠죠? 그 학생들이 각 A라는 학과에 지원했을 때는 대부분 그 학과와 관련된 연관된 교과목을 다 이수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는 큰 평가가 아마 안 날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한 교과목의 성적도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각 학교에서 다 1, 2등 학생들인데 문제는 아마 최종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요소가 저는 이 학업 수행 내용, 그 교과목에서 실제로 어떤 역량을 보여주었는지 바로 이 부분에서 합격과 불합격이 갈릴 거라고 봐요. 퍼센트는 작을지라도 대부분 내신도 비슷하고 선택 교과목도 비슷하고 아마 상 받은 것도 비슷할 겁니다. 동아리도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아주 미세한 차이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바로 학업 수행 내용에서 그 각 교과목의 세특에서 아마 이 학생은 대학에서 말하는 깊이 있는 학습을 스스로 주도적으로 찾아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아이다. 이 학생은 대학에서 프로젝트 학습을 할 수 있는 아이다라는 것을 바로 이 세특을 통해서 학생들이 합격과 불합격에 갈릴 것 같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교과평가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가 바로 입학전형, 그 서울대 입학전형에 나와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캡처를 한 거예요. 자, 어떻게 이 교과평가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2명의 입학사정관이 독립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조금 전에 봤던 교과 이수 현황,
교과목별 성적, 그리고 세특을 통한 이 수행 내역, 이거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A, B, C 이렇게 점수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과평가 점수가 두 사람의 이 교수, 입학사정관께서 두 사람이 이거를 평가한 거를 조합을 하고 플러스 30점을 준다는 얘기인데요. 자, 각각 이 두 분이 어떻게 A를 주면 10점으로 주겠다. 한 사람은 A고 한 사람은 B면 8점을 주겠다. 두 사람 모두 B를 줬으면 6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과평가는 이렇게 한다라는 거, 이런 것도 다 어디에 나와 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는 각 그 대학의 입학처에서 입학 전형을, 입학 요강, 모집 요강을 다운받아 살펴보시면 이러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참고용으로 이렇게 예시를 든 겁니다. 자, 서울대는 이렇습니다. 자, 다음은 연세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좀 빨리 들어갈게요. 자, 연세대 역시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이 있고요. 근데 기타에 국제인재를 넣었죠. 왜냐하면 연세대에서는 국제인재라는 별도의 약간 특기자 전형처럼 국제인재를 별도로 둬서 124명을 선발한다. 이거를 좀 확인하라. 라는 취지로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자, 학생부 교과 먼저 보시면, 자, 추천형이라는 이름으로 523명을 뽑는데, 뽑는 방식을 보니까 이게 학생부 교과라는 거죠. 자, 몇 명이다? 네. 해당 학교, 해당 고등학교에 5% 학생이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천을 받은 학생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각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은 바로 이 점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아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아주 찬스예요. 기회예요.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이 주로 이 교과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시면 되겠는데 대부분 비슷합니다. 연세대를 필두로 한번 살펴볼게요. 역시 학생부 교과 성적이니까 교과 성적으로 1단계 뽑고 2단계에서는 화살표니까 자 2단계에서는 어떻게 한다? 1단계 성적 60점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면접 40점이 합해서 최종 학생을 선발하더라. 자 그러면 이 면접은 어떻게 하느냐? 재심은 기반 면접을 하더라. 그러니까 약간 구술 면접처럼 시험 문제인데 그걸 이제 인쇄를 해서 학생들한테 주고 답을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준 다음에 학생들의 그 표현 그 다음에 표현 능력과 학생들의 그 지적인 깊이 이걸 다 활용한다라는 게 면접인 거죠. 단순하게 그냥 간단한 면접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교과 성적은 어떻게 하느냐? 전 과목을 반영하는데 크게는 이 전 과목을 A 그룹, B 그룹을 하는데 자, A 그룹은 국영수 사과, B 그룹은 기타 과목. 자, 근데 이 A 그룹은 어떻게 하느냐? 공통 과목들 1학년 때 배웠던 공통 과목들 위주로 30% 반영하고 2학년 때부터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일반 선택 과목이 있죠. 일반 선택 과목을 50% 반영을 하고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아마 A, B, C 성취 평가로 하는 이 진로 선택 과목을 20% 한다. 그런데 이 기타 과목들은 등급 또는 성취도에 따라서 최대 5점을 감점하는데 아마 다 비슷비슷하겠죠. 연세대 지원한 학생들이니까. 근데 연세대 교과 전형의 특징은 정성평가보다는 그냥 성적 결과치를 가지고 하는 정량평가 방법이라는 거죠. 자, 최저학력 기준은 없다. 자, 연세대 학생부 종합전형 보겠습니다. 보니까 3개가 있어요. 활동 우수형, 국제형, 시스템 반도체, 특별 전형. 이건 정원외. 그러니까 정원에 잡히지 않는 별도의 방법으로 10명을 뽑는다. 뭐 이런 방식,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 학생부 종합이 이 3개로 나뉘어지는데 이 3가지는 전부 다 뽑는 방법이 똑같네요. 자, 1단계 서류평가. 생기부하고 자소서를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화살표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60% 환산되고 그 다음에 면접도 역시 우리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여기서도 재심은 기반 면접이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세 번째 칸은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그랬죠. 인문계는
이렇게. 자연계는 이렇게. 의는 뭘까요? 의. 네. 의학 계열이겠죠. 의학 계열에서는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이니까 국제. 학생부 종합 전형 국제형은 이렇게 최저학력 기준을 둔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특별 전형 정원의 10명 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요. 아마 선생님이 재직하고 있는 장기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거기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놓을게요. 그리고 우리 여기 김포시 청소년재단에도 올려놓을 수 있으면 여기도 자료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술 전형 보시면 논술은 논술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346명을 뽑는데 논술 성적 100%네. 그런데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리고 연세대에 국제인지라고 해서 별도로 또 따로 특기자 전형의 성격으로 뽑는데 언더우드 학부 인문사회 파트랑 언더우드 학부의 생명과학공학, 그러니까 인문, 자연공학 이런 두 트랙으로 나뉘는데 각각 어떻게 뽑는다? 1단계 서류는 생기부하고 자소서죠. 그리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60%에 면접 이렇게 들어가고 최저는 없다. 그리고 요 참고사항은 뭐냐면요. 연세대에 지원할 때 중복 지원이라는 게 가능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 학생부 위주 전형과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 시스템 반도체 특별자 전형 등등은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즉 학생부 교과 전형, 논술 전형, 이 기타 전형은 각각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연세대 한 3개 정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단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 전형에서 이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렇게 학생부 위주 전형이 투 트랙이었잖아요. 교과와 종합. 이 두 전형 간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덩어리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공과대학에서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는 삼성전자하고 협약에 의해서 설치되는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라는 거. 그래서 정원회로 선발한다라는 이런 내용도 있다라고 해서 참고로 놨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려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고려대는요. 자, 역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기타로 살펴봤는데, 고려대는 서울대처럼 논술이 없네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대는 우리 고려대가 뽑고 싶어하는 인재는 논술보다는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으로 더 많이 뽑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거겠죠. 자, 이 고려대에서도 학생부 교과 전형을 보시면 역시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들, 학교장 추천으로 받은 이 4%의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학교 추천 전형이라고 이름을 바꿨고요. 무려 871명. 제가 좀 전에 연세대에서도 말씀드렸죠. 우리 일반고에 다니는 우리 학생들, 이 학생부 교과 전형 이 기회 날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잘 준비해서 이거 꼭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고1이나 또는 중학교 이 학생들도 지금 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이 대학들의 이 움직임을 대학들의 이 숨은 의도 이걸 잘 살펴보십시오. 학생부 교과 전형을 각 학교의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거의 굳혀가는 방향이고요. 그러니까 각 고등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오히려 하나의 찬스, 하나의 기회가 하나 더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매력 있는 전형이다라는 거죠. 자, 학생부 교과 전형 4%인데, 자 여기 보시면 조금 전에 연세대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그냥 교과 성적 결과로만 뽑는 갑자기 이름 까먹네요. 정량평가했어요. 정량평가. 그런데 이 고려대는 교과 성적 80에 서류 20이라고 했는데 이 서류 20을 어떻게 뽑는지 잘 보니까
아까 우리 서울대에서 했던 것처럼 교과 평가 방식이에요. 정성 평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 80은 성적 결과, 즉 정량 평가가 들어가는데 서류 20은 서류라는 것은 뭐죠? 아까 서울대 그 정시에서의 교과 평가 뭐였죠? 이수 과목, 어떤 과목들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한 과목들의 성적들, 그리고 교과 세특 본다고 그랬었죠? 근데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대의 그 방식이 고려대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투입했는데 이 서류 20%가 들어갑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땐 고려대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합부를 가르는 거는 교과 성적 80%가 아닐 거예요. 왜냐? 대부분 비슷한 학생들이 여기는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각 학교의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역시 비슷비슷할 거고 여기서 크게 큰 차이를 아마 못 벌릴 것 같고요. 아마 이 20%밖에 되지 않지만 이 20%가 바로 정성평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마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업 우수형, 계열 적합형, 사이버 국방 이렇게 해서 세 트랙으로 나뉘어지는데 각각 어떤 식으로 뽑냐면 역시 비슷비슷하죠. 1단계 생기부 자소서를 평가하는 이 서류 그걸 통해서 6배수를 뽑고 여기는 6배수를 뽑네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들어가고 면접을 보더라. 면접 역시 재수임 기반 면접이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뽑는 거. 그리고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 세 전형이 최저학력 기준 보니까 학업 우수형에서는 인문, 자연, 의학 계열이 각각 따로따로 제시가 돼 있는데 계열 적합형 전형에서는 학종에서는 여기서는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 없네요. 이거 잘 확인하셔야죠. 자, 그러면 테스트. 여러분들 최저학력 기준이 없으면 학생들이 더 몰릴까요? 안 몰릴까요? 당연히 많이 몰리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고려대 학종으로 꼭 붙고 싶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디를 더 준비해야 된다? 맞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거를 더 꼼꼼히 준비해야 된다. 오히려 여기가 합격 경쟁률이 더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고려대 기타에는 이 사이버 국방 때문에 제가 좀 났는데 사이버 국방 전형이 한 15명 정원회가 있는데 요걸 보시니까 저도 살펴보니까 일반 13명이 있고 해킹 방어가 2명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 대학 입학처에서 자료를 다운받으면요. 이렇게 디테일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뽑는지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고려대에서도 참조사항을 한번 좀 캡처를 한번 해봤는데 이거 좀 재미있어서 왜냐면 우리 조금 전에 연세대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공학이었죠. 거기서는 삼성전자하고 계약을 해서 이렇게 정원회를 선발했었죠. 설마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고려대는 사이버 국방학과가 반도체 공학과가 뭐로 돼 있냐면은 SK 하이닉스였어요. 네. 여러분들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죠. 자, 삼성전자는 연세대. 그러니까 고려대 반도체 공학과에서는 SK 하이닉스하고 협약이 해서 채용 조건 계약형으로 정원 선발을 한다. 이런 정보도 얻을 수 있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는 서강대 성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표를 보는 방법을 아셨을 거니까, 약간 특징이 있는 이 붉은색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와 성대를 보니까요, 기타 전형보다는 역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로서 이 세 전형으로 학생들을 수시에서 선발하더라. 자, 서강대의 붉은색을 볼까요? 역시 학생부 교과는 역시 학교장 추천. 계속 강조합니다. 학교장 추천 10명으로 제한을 했는데 이 10명 안에 들으면 여기 지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어떻게 뽑는다? 교과 10에 비교과 10인데 비교과는 출결 봉사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다 만점일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에 학생부 교과 전형, 서강대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교장 추천은 맞지만 이거는 정량평가 방향으로 주로 성적 결과 중심으로 뽑는구나. 최저학력 기준은 이렇게 되는구나. 자, 성균관대를 보시면 차이가 있죠. 어디가 있을까요? 네. 성균관대는 학생부 교과가 서강대에서는 정량평가, 즉 그냥 성적 결과로 뽑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들어간다? 바로 진로 선택과 전문 교과.
굉장히 이제 좀 심화된 그 교과거든요. 요 교과목은 정성평가로 한다. 그래서 성균관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이 성적 결과치, 그러니까 성적 결과, 이 정량적인 성적 결과가 80% 들어가지만 역시 저는 또 강조합니다. 이 정량평가는 거의 차이가 없을 거예요. 왜죠? 네, 지원하는 학생이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성적도 비슷한 학생들. 자, 그래서 이렇게 퍼센트는 적지만 정성평가가 들어간다. 그러면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자기 학교에서 자기는 교과목 학습을 참 의미 있게 폭넓게 깊이 있게 나는 학습을 했고 그것이 내 생기부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학생들은요. 이 정성평가라는 기회를 살려봐야 돼요. 이 살리면 정성평가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 있는 안전판? 그 역할이 아마 여기서 할 수도 있다. 이 정성평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코드다.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서강대의 특징은 자소서를 받지 않네요. 대부분의 대학은 자소서는 받습니다. 지금 고2 학생들은요. 성균관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투트랙인데 계열 모집, 학과 모집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뽑고 계열 모집은 서류 100, 그러니까 서류 평가로만 최종적으로 다 합격 학생을 선발하네요. 근데 여기서 역시 최저학력 기준은 없고 논술은 아마 비슷하겠죠. 근데 성균관대 논술을 보면은 인문, 글로벌, 자연, 소프트웨어, 의예 다 나뉘어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고요. 자, 다음 대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 중앙대를 살펴볼 건데요. 여기도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중심으로 학생들을 뽑는다. 자, 보시면 학생부 교과는 역시 학교장 추천, 중앙대도 학교장 추천, 계속 강조합니다. 학교장 추천의 이 기회, 이 찬스 카드 이거 잘 살려야 됩니다. 자,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11% 추천받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데 보니까 한양대는 교과 100이니까 대부분 정량평가겠죠. 성적 결과로만 한다. 최저학력 기준은 안 본다. 자, 중앙대는 보시면 중앙대도 정량평가, 비교과는 아마 그 출결, 봉사 뭐 이런 것만 되겠죠. 그리고 한양대하고는 달리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 자, 중앙대 정도에서 최저학력 기준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대부분 선생님이 대학마다 좀 다를 텐데 어떻게 다 외울 필요는 없다 그랬죠. 그러면서 아마 세 개의 영역, 아마 의대나 약학 이쪽으로는 아마 4개 영역까지도 보는 이 경향이 있을 것이고 지금 여기도 보니까 약학의 4개 영역으로 이렇게 확인하죠. 네. 그리고 세 개 영역, 그 영역당, 그 국어면 국어, 수학이면 수학 이렇게 영역당 1등급이나 2등급 정도 나오는 친구들이 해당이 되겠다. 자, 보시면 중앙대인데 인문 쪽에 보시니까 국수영탐 4개 중에서 3개 영역의 등급 합이 7. 한사는 뭘까요? 한은 한국사를 말합니다. 한국사 4등급이면 되고 이건 별도고 그리고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의 등급의 합이 7. 그러니까 적어도 둘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거죠. 평상시에. 그러면 중앙대 학생부 교과전형을 내가 쓸 수 있는 그 해당에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역시 약학은 세겠죠. 자, 국수영탐 4개 영역에 등급의 합이 5니까 적어도 111은 3개는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만 2. 뭐 이렇게. 그러니까 대부분 비슷비슷한데 이걸 일부러 다 외우지 마세요. 디테일한 건 3학년 때 가서 꼼꼼히 따져봐도 안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대를 일부러 한번 따로 해봤어요. 여대, 이화여대하고 숙명여대가 있는데 자, 보시면 역시 이화여대나 숙명여대 마찬가지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많이 뽑고 역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꽤 많은 인원을 뽑고 논술도 없애진 않고 적정한 인원을 논술로 뽑고 이화여대는
어학 특기자, 과학 특기자, 국제학 특기자를 별도로 놔서 특기자 전형을 별도로 놔서 이렇게 또 선발을 하더라. 이것이 좀 특징인 것이고 이거는 해당되는 학생들 살펴보면 되겠고요. 자, 이화여대도 역시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학교장 추천. 숙명여대도 학생부 교과가 지역균형 선발이라는 이름으로 251명을 뽑는데 역시 누가 한다? 학교장 추천. 선생님 계속 강조합니다. 이 학교장 추천. 그리고 교과 100. 그리고 여기도 이화여대 보면은 교과 80에 면접 20. 근데 살펴보니까 정량평가. 아, 여기는 성적 결과로만 하는구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신 성적 결과가 수치상의 결과가 좋은 학생들이 혹 생기부 내용이 기록된 내용, 특히 우리 교과 세특 내용 부분에서 조금 부실한 학생들은 이런 전형을 이용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도 비슷합니다. 이화여대는 서류 100%로만 하고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각각의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류 100으로 그러니까 서류 평가로만 학생을 뽑는 학종도 있고 서류 평가에서 2단계에서는 면접까지 합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화여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렇게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데 숙명여대는 최저학력 기준이 없고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 다음 대학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경희대입니다. 경희대. 그리고 경희대하고 서울시립대. 자, 경희대하고 서울시립대도 역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전형 중심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데 역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이름이 경희대는 지역균형이라는 이름으로 555명을 뽑는데 5%의 학교장 추천받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다. 근데 어떤 트랙으로 이 학생들을 구분하나 봤더니 그러니까 인문사회학적 소양이 뛰어난 이 문화 트랙, 그 다음에 글로벌 역량이 좀 우수하다라고 평가되는 이 트랙, 그 다음에 리더 역량이 우수하다는 이 트랙, 그 다음에 과학인재 영역의 트랙으로 이 4개 트랙으로 나뉘어서 학생부 교과를 뽑더라. 자, 어떻게 뽑는지 봤더니 교과, 비교과가 70%는 정량. 근데 교과 종합평가라는 이 용어가 등장하면서 정성 교과 세특 이렇게 해놨죠. 경희대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또 아까 우리 서울대 교과평가처럼 교과 세특에서 합격과 불합격이 갈리는 정성평가가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경희대 정도 지원할 학교장 추천을 받을 정도의 학생인데 그러니까 추천을 받은 학생들은 각 고등학교마다 비슷비슷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정성평가 이런 교과 세특 이 부분이 이렇게 따로 들어가는 대학들은 어떤 친구들이 더 유리할까요? 그렇죠. 교과 세특이 굉장히 풍부하게 기록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요 전형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최저학력 기준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2개 영역 합의 5. 2개 영역 합의 5.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아까? 제가? 그러니까 대부분 국소영탐 4개 중에서 저 상위권으로 가면 적어도 3개나 4개 영역이 각 영역마다 2등급, 2등급, 적어도 2등급 정도는 나와야 되고 1등급도 좀 있어야 되고 자, 경희대 보니까 2개 영역이 확 줄잖아요. 그러니까 2개의 영역에서 적어도 2등급씩은 나오는 학생들이 최저학력 기준을 안전하게 통과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한데 이걸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국사는 5등급 정도면 된다. 자, 서울시립대는요, 이렇게 보시면 교과 100인 거 보니까 딱 이거는 그냥 정량평가네요. 이거는 내신 성적 결과 좋은 학생들이 유리하다. 그리고 종합과 논술은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대학하고 큰 색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자, 이번엔 건국대하고 동국대. 자, 이 건국대, 동국대는 저는 여러분들이 꼭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건국대, 동국대는 정말 많은 학생들이 각 고등학교에서 뭐 3등급, 4등급 학생들도 건국대, 동국대를 정말 많이 지원해요. 그만큼 건국대, 동국대를 많이 가고 싶고 많이 선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역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전형 위주로 학생들을 선발한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코드가 뭐가 있냐? 건국대와 동국대는 딱 보니까 학교장 추천은 맞는데 역시 정성평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네요. 이건 좋은 찬스예요. 우리 내신이 조금 아쉬운 친구들, 내신이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자기가 교과 시간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기 교과 세특 쪽으로 본인이 열심히 한 흔적들이 열심히 학습한 학습 이력과 본인들의 그 지적인 성장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많이 녹아져 있는 그런 학생들은 이 전형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런 카드를 잘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도 2023, 2024 지금 고2, 고1 학생들의 가장 큰 특징이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이미 자리매김을 했고 그래서 각 학교의 성실한 학생들 각 학교의 교과 학습을 적어도 열심히 충실하게 잘 따라오고 폭넓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적극적으로 살려야 할 코드가 된다는 거예요.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은 비슷비슷합니다. 예, 비슷비슷하고요. 논술도 비슷비슷하죠. 그런데 건국대 논술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우리 자연계 논술은요. 대부분 수학하고 과학 과목을 믹스를 합니다. 그래서 수학, 물리화학, 어떤 과는 수학, 뭐 화학, 생명과학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과학 과목을 하는데 이 건국대에서는요. 과학 논술을 없애요. 그러니까 자연계에서는 건국대는 수학만 가지고 논술을 본다. 부담이 많이 줄겠죠. 예, 요게 좀 색다릅니다. 나머지는 비슷하니까. 자, 요번에는 마지막인데요. 홍익대하고 국민대입니다. 자, 홍익대와 국민대 역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중심으로 하는데 우리 국민대에서는 논술을 보지 않네요. 네, 논술이 없고요. 대신에 어학특기자를 좀 색다르게 놨습니다. 자, 살펴보면 역시 학생부 교과 전형이 누구 추천? 네, 학교장 추천. 국민대에서도 학교장 추천. 근데 국민대는 인원수 제한이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많은 학생들이 더 많이 지원하겠죠. 경쟁률이 좀 세질 것이고 홍익대는 학교장 추천인데 10명. 오히려 이런 걸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죠. 합격 경쟁률이 더 높아지는 거니까. 보시면 교과 100, 교과 100 이렇게 써있네요. 그렇다면 정성평가일까요? 정량평가일까요? 네, 아마도 정량평가겠죠. 확인해보면 네, 정량평가네요. 성적 결과로만 교과 세트 보는 게 아니고 성적 결과로만 이렇게 뽑는 거. 우리 기존의 학생 교과 전형의 패러다임이죠. 최저학력 기준은 뭐 볼까요? 보면은 두 개 영역이 합이 5, 자연계는 두 개 영역 합이 6이라고 국민대는 했습니다. 국민대 서울대 이제 우리 중위권 정도에서는 여기서는 조금 더 여유를 두는구나. 두기 시작하는구나. 어떻게? 한 개 과목당, 한 개 영역당. 아까 그 중상위권에서는 아까 뭐라고 그랬었죠? 적어도 한 개 영역당 1이나 2 나오는 학생들 이렇게 외우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었죠? 여기서는 보니까 이제 두 개 영역 합이 6이니까 3, 3도 된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가 그러니까 이 최저학력 기준을 보고 여러분들이 뭘 캐치를 해야 되냐면 국수영탐 이 네 가지 영역 중에서 적어도 두 개 영역은 3등급이나 2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거기다가 더 집중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개 영역이 관리가 되면 학생부 교과나 우리 홍익대의 논술처럼 논술이 주로 이제 이 최저학력 기준이 있으니까 두 개 영역이 관리가 되면 전체 성적은 좀 많이 부족한데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할 확률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평상시 성적 관리는 적어도 2개의 영역 또는 3개의 영역까지 성적 관리가 적어도 2, 3등급 정도는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거기다 시간 비중을 많이 투자를 해라. 그러면 전체 성적, 전 영역의 성적은 조금 아쉽지만 최저학력 기준이 통과돼서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학교에서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대면형으로 했으면 뭐 몇 날 며칠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해진 시간 내에 하다 보니까 16개 대학의 주요 특징만을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봤고 거기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요. 논술 전형으로 최종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등급 분포도예요. 자, 여기 잘 보시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뭐 6등급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점들은 뭐냐면 논술 전형을 붙은 학생들 실제 내신. 자, 보십시오. 이게 인서울의 대학입니다. 인서울의 S대학인데요. S대학의 중위권에 있는 S대학인데요. 여기 보시면 2등급에서 3등급 학생도 논술로 붙었지만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3등급, 4등급, 4등급 후반대에도 학생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이 좀 전에 16개 대학에서 중위권 이상의 대학의 사례를 가지고 대입 제도를 살펴봤는데 기죽지 마세요. 우리 3등급, 4등급, 5등급 친구들. 내신 0.1이라도 높일 생각하고 끝까지 3학년 1학기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건 맞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3학년 수시 지원할 때쯤 해서 자기가 논술 지원해도 최저학력 기준 통과하고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내가 4등급 후반인데도 불구하고 논술로 붙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표를 잘 보시면 여러분들, 그리고 요 오른쪽은 이것도 역시 서울에 있는 중위권에 있는 K대학인데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붙은 학생들의 내신 등급 평균이 뭐 국문과는 3.0, 공대 쪽을 볼까요? 뭐 인프라 시스템 공학과는 3.0, 기계공학과는 2.3, 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화학공학과는 3.0.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붙은 학생들의 내신의 평균. 그런데 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흔히 그 대학 입학처에서 자료를 다운받지 않으면 모르는 어떤 내용들, 가장 최저 내신으로 붙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냐, 여기 보시면 국문과에서는 5.1 학생이 붙었다. 아까 뭘 봤었죠? 인프라 시스템 공학과. 여기서는 4.2 학생이 붙었다. 학생부 종합인데. 기계공학과에서는 2.7. 기계공학과는 역시 좀 셌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굉장히 학생들한테 많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우리 화학공학과를 보시면요. 무려 6.6 학생이 붙었습니다. K대학에서. 물론 이 학생들이 많지는 않죠. 인원수는 평균치에 가깝게 학생들이 있으니까 1등급도 있고 2등급도 있고 3등급 학생들이 주로 2, 3등급 아이들이 많이 붙었겠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벗어난 학생들이 실제로 붙는 학생들이 있다 없다? 있다. 자, 이거를 왜 보여주냐면요. 여러분들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미리 섣불리 나는 내신이 뭐 2.9밖에 안 돼. 그래서 나는 뭐 성균관대 지원할 수 없을 것 같아. 아니면 나는 뭐 내신이 열심히 노력하지만 뭐 3.9야. 또는 내가 4.0이야. 그래서 나는 뭐 서울 중위권에 내 내신으로 지원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요번 뭐 시험도 한번 망쳤고, 요번 중간고사도 망쳤고, 이러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찌감치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다 적다. 많다. 정말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자, 논술 전형에서도 의외로 4등급 대 학생도 이렇게 많이 붙고 학생부 종합도 보면요. 뚜껑을 열어보잖아요. 의외로 이렇게 성적이 내신 성적 결과가 쭉 만족스럽진 않지만 붙는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냐? 어떤 학생들? 제가 장담하고 말할 수 있는데요. 각 전형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1학년 때부터 또는 적어도 선택 과목이 많이 등장하는 2학년 때부터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준비한 학생들이 나중에 이렇게 기회를 잡아서 붙는 거예요. 전체 성적은 낮을지라도. 저는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특히 우리 김포 지역 내 우리 학생들 너무 착하고 너무 야무지고 괜찮은 학생들 너무 많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내신 성적이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닌데 일찌감치 포기하고 나는 하나만 할래라고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거 그러면 큰일 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요. 3학년 1학기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끝날 때쯤에 여러분들 3학년 담임 선생님하고 나는 수시에서 논술 전형을 아니면 나는 수시에서 논술과 학종을 아니면 나는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 추천받아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이런 식으로 해서 3학년 1학기 때 최종 결정을 해도 안 늦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최종 결정을 했을 때 어느 대학을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확신을 가지세요. 자신감을 갖고 쫄 필요 없어요. 왜 쫄 필요 없다고 그랬죠?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죠? 네.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을 지원하더라도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원한 학생들은요, 압도적으로 성적이 우수하고 압도적으로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는 학생이 없다. 없어요. 자, 자기가 건국대에 만약에 지원했어요. 그러면 건국대 정도 지원할 학생들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성적으로는 건국대가 좀 힘든 학생들이 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학생들이 건국대를 지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는 대학에 아주 우수한 학생이 있을 거다. 이건 착각입니다. 다 비슷비슷한 학생들이 와 있을 거고요. 성적도 비슷하고 동아리도 비슷하고 상탄 흔적도 비슷할 겁니다. 선생님들의 생기부 종합의견란의 그 기록 내용도 비슷하게 적혀져 있는 친구들일 거예요. 그래서 쫄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어디에서 주로 많이 평가가 된다고 그랬었죠? 합격과 불합격이 갈린다고 그랬었죠? 네. 교과 세트, 교과 영역. 왜? 여러분들은 고교학점제니까. 고교학점제는요, 학생들이 자기 진로와 관련된 교과목을 의미있게 공부해라. 그러면 대학도 여러분들이 의미있게 공부한 내용을 각 전형의 그 교과학점제 정신을 잘 반영을 해서 선발할 테니까 학교 생활을 의미있게 열심히 해라. 이게 고교학점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한 학생들한테는 나중에 기회가 이렇게 온다라는 것 강조하고 싶습니다. 거의 이제 마무리인데요. 그러면 선생님, 이 고교학점제가 중요한 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과학습이 왜 중요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 교과 학습 부분을 제가 잘 준비하는 겁니까?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자, 요 밑에 있는 내용은요. 선생님이 개인적인 사견을 쓴 게 아니고 바로 대교협에서 고등학생들에게 우리 학생 여러분, 교과 학습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높은 평가를 받을 겁니다. 라고 해서 아주 짧지만 아주 강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교과 학습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제대로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교과목의 내용을 나만의 의미 있는 지식으로 만들자. 자, 교실에서의 수업, 교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내 것으로 소화했습니까? 내가 선생님이 되어 친구들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내용을 이해했나요? 문제풀이 요령보다 내용 이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이 질문에 여러분들 답할 수 있나요?
답을 하게 된다면 정량적일까요? 정성적일까요? 네, 정성적인 답을 해야 되겠죠. 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를 충분히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점수 올리기라는 쉬운 길보다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교실에서의 수업에 도전하세요. 단답형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수준, 오지선다형 시험에 대비하는 수준을 넘어서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을 나의 언어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나만의 지식으로 만드는 과정을 즐겨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선택한 그 교과목의 내용 속에서 나의 언어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나만의 지식으로 만드는 과정.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각 교과목의 내용에서 괜히 흥미가 가고 관심이 가고 그래서 검색도 해보고 관련 책도 찾아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네, 그런 컨텐츠들 여러분들이 선택한 교과목 속에서 내 진로와 연계된 컨텐츠들 그런 거를 종합해가지고 주제학습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관련 책을 찾아보고 이전에 다뤘던 교과 내용도 참고해 보면서 스스로의 사고의 폭을 넓혀보는 연습을 충실하게 지식을 쌓아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책도 좀 찾아보고 그러니까 여러 교과목에서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과목 속에서 재밌어하고 흥미있는 내용들을 콘텐츠들을 이렇게 쭉 찾아서 주제학습을 하면서 책도 보고 좀 더 의미 좀 깊은 내용도 한번 들어가 보고 이런 거를 아마 각 고등학교에 이렇게 발표하는 자리가 저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참여형 수업도 많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그 주제 학습 그 내용들을 교과면 교과 시간에 아니면 무슨 발표하는 어떤 행사면 발표하는 행사 때 이때 여러분들이 보고서 형태로 마음껏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교과 학습을 잘한 학생이다 라고 대학에서는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대학이 궁극적으로 평가하고 싶은 요소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학생 여러분들이 토론, 발표, 실습, 프로젝트 수업 등을 통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얻은 학업 역량입니다. 성적 결과만이 전부가 아니고 학업 역량을 포함한다라는 거죠. 자, 교과 성적만 올리는 방향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설계하지 마시고 발표나 토론, 프로젝트 수업에서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학교별로 수업의 변화를 꾀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자, 교과와 연계된 사고력의 확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참여형 수업에서 증명하세요. 중요합니다. 이 얘기 역시 선생님 개인이 한 얘기가 아니고요. 대교협에서 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서울에 있는 주요 16개 대학의 입학 전형 자료를 가지고 한번 훑어봤습니다. 2023, 2024 대입 패러다임의 변화가 바로 고교학점제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것이 각 전형의 평가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을 또 확인할 수 있었죠. 그 중에서 가장 눈여겨봤던 건 뭐였었죠? 네,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학교장 추천받은 학생들 위주로 지원하는 컨셉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그 성적평가가 아직까지는 교과 성적 100%로 뽑는 대학이 많지만 점점 더 뭐가 늘어난다? 서울대, 고대, 아까 살펴본 것 중에서 건국대, 동국대, 성균관대에서 정성평가로 했던 것처럼 정성평가가 있는 것처럼 선택한 그러니까 고교학점제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드러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코드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고교학점제에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2학기, 남은 2학기 시간 여러분들 보여줘야 할 것, 준비해야 될 게 좀 복잡해졌죠, 지금? 맞습니다.
근데 너무 복잡해 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교과목은 여러분들이 희망 진로와 관련 있는 거라고 대학에서는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남은 2학기 때 받는 우리 교과 수업 속에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관심 있는 내용 나오면 깊이 있게 좀 책도 참고하고 관련 자료도 참고해 가면서 깊이 있게 배워가면서 여러분들의 그 넓어지는 관심 지식이 어떻게 넓어지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고3 때 어떤 학생들은 뭐 학생부 종합에서 어떤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에서 기회가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래서 2학기가 중요하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짧다면 짧고 길면 길었는데요. 오늘 이 자료가, 여러분들 아주 황금 시기, 바로 2학기를 준비하는데, 좋은, 지침, 안내 자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1 학생들은 우리 2학년 학생들의 전형이 실제로 고3 때 어떻게 더 확대되는지, 이걸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1학년 학생들은 얼마나 좋아. 아직 2학년 시작 안 됐으니까. 대학에서 눈여겨보는 학생들의 선택 과목이 우리 언제부터 등장하죠? 네, 고2 때부터 등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1 여러분들은, 지금 남은 2학기를, 너무 조급해 할 필요는 없어요. 정확하게 알고 대학이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어떤 식으로 뽑는구나. 오늘 대충 감은 잡았을 거니까 이걸 잘 착안하셔서 2학기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그리고 책도 좀 미리미리 읽어두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은 2학년 때 내가 무엇을 보여줘야 될 것인가, 어떤 과목에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성장 스토리를 한번 설계를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2학기 잘 해내리라고 믿고요. 여러분들의 2학기의 건승을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안녕. 네, 우리 학생 여러분들 잘 보셨습니까? 내용 중요한 내용 잘 다 숙지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였나요? 네, 여러분들 정말 귀싸게 들었었죠? 바로 고교 학점제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대입제도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2학기, 이 소중한 2학기 시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교과학습에 충실하십시오. 교과학습에서 여러분들의 진로와 여러분 각자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성장 스토리를 교과학습 내용과 연계시켜서 여러분들 마음껏 축적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한 학생에게 고3이 되었을 때 기회라는 것이 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2학기 잘 학교생활 열심히 잘 하리라 믿습니다. 자, 파이팅! 그럼 다음에 봐요.